유영재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과거를 궁금해 하시는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장면도 과거의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유영재 본인이 진행하던 이 가요쇼인데요. 이게 벌써 한 6, 7년 정도 된 영상입니다. 보니까 일반인으로 보이는 분이 이렇게 가요쇼에 참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유영재 본인이 이렇게 어딘가 바라보고 있다가 슬쩍 다가오더니 보이십니까? 자연스럽게 등 쪽에 터치를 하게 됩니다. 뭐 자세한 내막은 저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유영재 본인이 뭐 별다른 뜻이 있어서 등에 터치를 했는지 아니면 이 참가자분의 표정이 좋지 않은 걸로 봐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전국 노래자랑처럼 노래를 평가하고 합격 탈락 여부를 받는 곳인지 모르겠지만 위로하듯이 이렇게 등을 쓸어내리는 유영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뭐 꼭 나쁘다라고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 상당히 어떻습니까? 좀 자연스럽잖아요. 이 선원석 씨도 전부터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유영재라는 사람이 여성 팬들이 많고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스킨십을 많이 한다. 그게 바로 이런 모습들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얼마나 이 여성분들에게 쉽게 좀 터치를 하는지 알 수 있죠. 물론 이게 나쁜 의도가 무조건 있다. 저 행동 아주 잘못됐다라고 하기는 애매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모습들로 미루어 봤을 때 상당히 자연스러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유영재의 행동이 결국 트롯 가수, 최고의 가수죠. 이 송가인 씨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영재가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인데 정신병원에 찾아온 여자가 있다고 해요. 야, 이거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자, 과연 어떤 일들이 있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영재라는 사람의 성격적인 문제에서 봤을 때 이 여성분들을 다독이거나 위로하거나 신났을 때 포옹하거나 반가웠을 때 손을 잡는 이 행동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 모르겠습니다. 혹자들은 이걸 보고 아메리칸 스타일이 아니냐, 미국 스타일이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 유영재 본인이 미국 생활을 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다. 자, 그런데 이 선원석 씨에 대한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 유영재 본인이 정신병원으로 결국 입원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정신병원에 어떤 여자분이 찾아왔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조금 이따 추가 설명을 하겠지만 우선 이 정신병원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에 다양한 형태의 정신질환이 생길 수 있고 심각한 증상 때문에 환자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입원을 하게 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죠? 스스로에게 뭔가를 하거나 남에게 뭔가 피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입원을 하게 된다. 이 유영재 본인은요, 지금 본인 스스로에게건 아니면 나아가서 남들에게건 위해를 가할 만한 점이 생각이 돼서 입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의사분이 판단하여 강제 입원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피력했겠죠. 그리고 입원 절차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자 2명의 동의 및 입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현재 증상에 따른 진료를 받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 입원까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유영재 같은 경우는 자진 입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친동생이 직접 동행을 했고 지인분이 함께 그 모습을 촬영까지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두 사람이 보호자 2명의 동의가 여기에 형성되지 않았을까. 중요한 건 유영재 본인이 정신병원에서 뭘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요? 상식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치료를 받고 있겠죠. 정신병원 입원 치료는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 이 정신과 입원 치료의 의도는 정신건강에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공간과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속적인 케어를 하고 있다란 얘기예요. 결국 이 정신병원은요, 많은 조현병, 치매,
지적장애, 자폐성 등 치료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환자를 수용하거나 관리하는 주 목적인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리분별이 되는 환자나 급성 정신질환이 발병한 경우 가급적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의 병동에 입원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저는 팩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유영재 본인이 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자진해서 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정신병원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실상 치료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데리고 있기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리분별이 충분히 되는 환자들, 쉽게 말해서 너무 극도로 힘든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요, 가급적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병동에 입원하는 걸 권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정신병원이라고 하면요, 뭔가 약간 좀 무섭고, 뭔가 좀 어렵고, 두렵고, 이런 느낌이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웬만해서는요, 이 정신병원에 입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정신병원이라는 건요, 저 좀 이렇게 보면 팔다리가 묶여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고 좀 치료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분들을 수용하기 위함인데, 여기에 보통 정신병원은 강제 입원을 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황당하게도 유영재 본인은 자진해서 입원을 했어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죠. 억울하거나 힘든 부분이 있다면 기자회견을 열어도 모자랄 마당에 이렇게 포박당할 정도의 심각한 사람들만이 입원하는 이 정신병원에 스스로 들어갔다? 정신병원에서 내원치료, 통원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입원을 했다?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기사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두 사람의 파경의 이유에 대해서 관상학적으로 푼 좀 독특한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보면 선우은숙 씨 같은 경우는 내면을 중시하는 관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유영재 본인은 외면을 중시하는 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우은숙 씨는 진실한 사랑을 원하는 관상이고, 유영재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면에 매력을 느끼는 유형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자, 도움이 되는 면에 매력을 느낀다. 이거 뭐겠습니까?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인맥이건, 내가 하는 사업에 도움을 주는 관계자건, 또는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건, 무엇이 됐건 나에게 좀 더 외적으로 도움이 되는 면에서 매력을 느끼는 유형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사실 유영재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돈 때문에 선은숙 씨와 결혼했다라는 많은 이야기와 루머들까지 쏟아진 상황 속에서 이 얘기가 이 선은숙 씨에게는 좀 더 남다르게 들릴 것 같아요. 선은숙 씨는요, 서두르지 않은 편이고, 유영재라는 사람은 즉흥적인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이 즉흥적인 면이 강하다라는 건 제가 이때까지 보여드렸던 유영재 본인의 댄스를 하고 노래 부르는 모습들, 많은 여성 팬들과 어울리는 모습들만 봐도 상상이 되실 거예요. 반대로 선우은숙 씨는 좀 절제된 언행으로 살아가며, 유영재는 자유분방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결국 선우은숙 씨에 비해서 유영재는요, 타고난 성품이 바뀌기 힘들다고 해요. 결국 두 사람은요, 서로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관상궁합이라고 합니다. 서로 상극 관계라고 할 수 있다고 해요. 이런 상극의 관상을 만났을 때는 오랜 시간 지켜보고 대화를 하고 신중하게 결혼을 고려해야 탈이 없다고 합니다. 호감이 간다고 하여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파경을 맞게 된다고 합니다. 참 의아하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관상학적으로, 물론 이게 유사과학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관상학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두 사람이 잘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관상이요, 사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당시에도 그 누구도 두 사람이 환상의 궁합이다라고 말했던 관상가들이 없었다라는 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맞지 않았던 사람들이라 헤어지게 된 것일까요? 그런 면을 떠나서 유영재 본인이 이 선우은숙 씨와
나아가서 언니분에게 했던 행동은요, 돌이킬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고 그 정신병원에 입원한 저희가 무엇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 앞에 말씀드린 이런 절차들과 정신병원의 입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정신병원을 찾아온 여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제가 정확하게 좀 적겠습니다. 이런 썸네일의 영상이 있습니다. 뭐 제가 올리고 나면 또 교묘하게 바꿀 수도 있겠죠. 자, 보면은 보이세요? 야, 굉장히 대단한 썸네일의 제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영재가 있는 정신병원에 찾아온 여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송가인 씨 얘기는 뭘까요? 이게 얼마나 분개했는지 이 영상의 조회수가 수만 뷰가 나왔습니다. 송가인 씨의 팬분이 저에게 직접 제보를 했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정말 송가인 씨가 유영재에게 그런 일을 당한 거냐? 송가인 씨가 과거 행사 여왕, 지금도 뭐 행사 여왕이라 할 수 있겠죠? 행사하면 송가인 씨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행사를 다녔던 송가인 씨입니까? 그런데 이 송가인 씨가 행사 때마다 관객을 이렇게 저렇게 했다라는 증언을 쏟아냈고 급기야 송가인 씨도 유영재에게 뭔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만든 썸네일의 영상 때문에 오죽 답답하고 속상했으면 송가인 씨의 팬분이 저에게 이런 제보를 했겠습니까? 자, 송가인 씨는 정말 많은 행사를 다녀왔고 지금 또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금 현 트롯 가수 중에서는 트롯 여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검색을 해봤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송가인 씨에 관련된 이런 신체 접촉에 대한 이야기 과거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단순 혐의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가수 송가인 씨의 팬클럽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또 다른 뉴스가 섞여 있는 기사에서만 관련 내용이 있어 보일 뿐 송가인 씨는요,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거 뭡니까? 당연히 가짜 뉴스겠죠. 물론 이 유영재 본인이 이렇게 다양한 라디오 가요쇼라던가 다양한 이 무대의 행사에 많은 가수들과 함께 섰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올렸던 혜은이 씨와의 무대에서도 등을 쓰다듬는 행위가 발견이 됐어요. 이 모습하고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죠. 그래서인지 그 가짜뉴스를 올리는 네 글자의 채널은 썸네일과 영상에 그런 내용을 몰상식하게 담은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짜뉴스들이 오히려 유영재라는 사람의 이 죄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포장하게 되고 뭔가 흐리게 본질을 만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알고 보니 대부분 가짜더라. 그럼 유영재는 실상 잘못한 게 별로 없는 거 아니냐? 이것도 가짜 아니냐? 진짜 유영재라는 사람이 친언니에게 했던 행동이 공표가 됐음에도 이런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팩트는요, 유영재 본인이 왜 정신병원으로 도피하듯이 입원을 했는지, 유영재라는 사람이 과거부터 어떠한 심리 상태로 일상생활을 해왔는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하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급기야 이 결국 선원숙 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동치미에 자진 하차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왜 나왔을까요? 지금 보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모습들 문제 있다라고 보여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유영재라는 사람의 어떤 일상생활들, 이때까지 살아왔었던 족적들이 많은 여성 가수들, 여성 팬들, 또 나아가 여자와 관계된 많은 이야기가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평소에 인기도 굉장히 많았었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으니 사실 이런 모습들이 나쁘게 보일 만한 장면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 가족까지 건드린 사태에서 이 모습들을 밀어놓고 봤을 땐 당연히 고개가 갸우뚱해진다라는 겁니다. 자꾸 제 채널에서 편향됐다, 유영재라는 사람을 왜 이렇게 깎아내리냐, 너는 떳떳하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사실 수십 개의 영상을 올리면서 이 유영재라는 사람에 대하여 계속하여 제가 조사를 해왔고 사실 뭐
이 선운숙 씨의 친언니를 건드리기 전까지는 그래도 제가 조금의 여지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 사건이 뭐 소문도 아니고 루머도 아니고 변호사가 직접 고소까지 한 상황 속에 유영재라는 사람은 정신병원으로 이제 도피하듯이 입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수많은 여성분들과의 술자리, 동치미에서도 선운숙 씨가 하루 이틀 이야기했던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혼이라는 것이 성격이 맞지 않고 선운숙 씨가 동치미에 계속 등장하여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쏟아냈었다라는 것은 결국 하차를 해달라라는 많은 대중들과 시청자분들의 요청이 빗발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숙을 할 것까지는 없지만 조금의 휴식을 취하면서 이 사태가 조금은 잠잠해질 때까지 방송 출연을 삼가하는 것이 저도 옳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란 말이죠. 하지만 유영재라는 사람의 이때까지의 행적들과 선운숙 씨의 남편으로서의 모습들조차 많이 부족했던 것, 나아가서는 여성들과의 과거 행태들이 결코 이 사람이 이 정도 한 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뭐라고 하냐? 라고 치부하기에는 사실 선을 많이 넘어왔었다라는 겁니다. 이 선운숙 씨가 동치미에 등장해서 저는 찬밥이었나 봐요 라며 스스로에게 셀프 디스를 했었던 이야기. 이거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유영재라는 사람이 이런 여성 문제가 과거에 많았었다 하더라도 선운숙 씨를 행복하게 만들어줬거나 적어도 기본적인 남편으로서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흐트러짐 없이 이어져 왔다라고 한다면, 선운숙 씨의 친언니를 건드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번 이혼 사태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충분히 많은 대중분들도 개인사다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을 만한 문제였을 겁니다. 하지만 실상을 열어보니 이런 많은 여성들과의 술자리뿐만이 아니라 선운숙 씨가 저는 결혼 생활 중에 찬밥이었나 봐요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걸 보면 그 심경의 속 내면을 알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동치미 방송 프로그램의 폐지 운동까지 지금 열어지고 있는 이유,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혼 심경에 장이 되어버리고만 이 동치미, 선운숙 씨에 이어 서유리 씨 역시 최근 이혼을 하면서 이 사태에 대하여 입을 열게 되었죠. 하지만 결국 동치미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사실 좋은 의견을 보내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 업보다 라고 말했던 이 유영재, 선운숙 씨와 이혼한 이후에 사실 자진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하면서 내 업보다 내 잘못이다 라고 말했던 부분을 다시 교묘하게 모든 걸 폭로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변모했다라는 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선운숙 씨는 과거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저번에 있었던 지인이 아들이 바람을 피는 것 같다 라며 의심하며 며느리에게 사진을 보낸 것에 대하여 이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결국 결정적인 장면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아들 내외 부부까지 건드리는 거냐, 본인이 결혼 생활을 8일 만에 재혼을 했다라는 이야기와 또 1년 6개월 만에 이혼을 했고 친언니가 신체 접촉이 있었다라는 사태와 심경 고백까지 이 모든 것이 동치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휴식을 취하지는 못할 망정 아들 부부의 그것도 바람이 의심된다? 본인 역시 찬밥 신세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바람이 의심된다라고 아들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방송에서 했던 건 확실히 선운숙 씨가 선을 조금 넘었던 아쉬운 대목입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가 많고 타격이 많은 선운숙 씨의 입장에서 이 동치미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꾸준히 출연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자칫 잘못 실수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 실수를 포용할 수 있어야 하는 제작진임에도 이것을 가감없이 그대로 방송으로 내보낸 것을 보면 역시 시청률에만 목을 메고 있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에 이렇게 선운숙 씨의 며느리 부부를 바람이 의심됐었던 에피소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급기야 이제는 찬밥 신세였다라는 자신의 심경까지 또 동치미에서 밝히게 되면서 이제는 하차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빗발치는 수준을 뛰어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치미에서 나왔던 방송 중에 저의 눈을 사로잡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김정균이라는 이 배우가 당시에 선우은숙 씨에게 유영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소 유영재의 목소리를 나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목소리 좋은 남자는 바람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참 황당한 것이 참 누가 이야기를 짜고 맞춘 것처럼 다른 패널들, 다른 남자들, 다른 남편들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바람기가 있다, 100% 바람 핀다라는 이야기를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영재라는 사람은 참 독특했던 것이 최용림 씨도 그랬죠. 이 김정균이라는 배우도 그랬죠.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과거 형사직을 겸했던 분도 등장을 해서 바람기가 있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논외의 얘기지만 많은 사주팔자를 보는 유튜버들조차 이 유영재라는 사람에게 바람기가 보인다라고 했어요. 관상이 뭔진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과거의 모습들, 방송 활동과 많은 여성 팬들이 존재했었고 그들과 함께 이런 잦은 술자리를 가졌었던 유영재라는 방송인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방송인들이 모르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유영재라는 사람이 바람을 피는 모습이나 선우은숙 씨와 결혼하고 난 뒤에 다른 이성을 만나고 바람을 피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겠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여 강조했었다라는 거죠. 이쯤 되면 제작진이 입을 맞춰서 고의로 연출해낸 것이 아니라고 하면 같은 남자가 바라볼 때도 유영재라는 사람의 이 바람기가 예상이 됐다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저때 최영님은 진심으로 선우은숙을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진다라고 했습니다. 최영림 씨가 사실 정말 많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때는 그냥 예능 방송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최영님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방송가에서는 다 아는 얘기였다. 최영림 씨 말에 뼈가 있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다. 최영님이 대박이다. 솔직함에 박수를 보낸다. 최영님이 참 똑똑하다. 아주 똑부러진다. 남자가 보는 눈이 정확한 것 같다. 최영림 씨 사람 보는 눈이 있다. 자, 결국 어떻습니까? 이런 것이 뒤늦게 모든 상황이 톱니바퀴처럼 딱딱 틀어맞으면서 이렇게 많은 여성 가수들과 춤을 추고 여성 팬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그것이 결혼한 이후에도 새벽에 들어오고 상가집에 갔다가 새벽에 들어오고 어디든 술과 여자가 함께 따라왔었던 유영재의 생활 패턴을 놓고 본다면 결국 이런 얘기들이 아주 틀리지는 않고 말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여전히 속풀이쇼 동치미의 게시판을 보면 선우은숙 씨의 자진 하차에 대한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우은숙 씨가 이제 저번 주 방송편까지 아무런 공지와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이 정상적으로 출연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번 주 편까지는 아시다시피 녹화 방송분이었습니다. 최초로 선우은숙 씨가 자신의 심경을 밝혔던 그 당시 때와 똑같은 복장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그냥 그 당시에 함께 녹화됐던 촬영분이 방영이 됐을 겁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이번에 방영될 동치미에서 또 선우은숙 씨가 입고 있는 의상이 바뀐다라는 건 새로 촬영을 했다란 얘기고 그렇게 신규 촬영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힘들어 치료를 받고 있다. 이건 사실 대중들에게 공감도 얻지 못하고요. 아시다시피 유영재 본인은 병원으로 도피하듯이 자진 입원을 했지 않습니까? 이 유영재라는 사람에게도 굉장한 기회를 주는 그렇게 심각하다라고 했는데 예능 방송에 출연을 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다퉈볼 만한 여지까지 줄 수 있는 악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거 이 선우은숙 씨가 이영아 씨와 이혼을 했을 때 당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였고 큰 화제였단 말이죠. 오죽했으면 이 당시 때 선우은숙 씨는 직접 기자회견까지 했어야 합니다. 2007년도였죠. 기자회견을 갖는 선우은숙 씨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 무려 이영아 씨와 결혼 발표를 서울 여의도 MBC 홀에서 수십 명의 기자를 대동하여 발표를 했었단 말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지금과는 사뭇 다릅니다. 지금은 그냥 기사 몇 줄로 통보하듯이
발표를 할 뿐인데 이제 동치미에서 자진하차를 하지 않거나 휴식을 취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실제로 선우은숙 씨에 대한 많은 화살들이 돌아가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유영재라는 사람을 응원하는 몇몇 팬들이 계속하여 악플을 달고 제 영상에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분들처럼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선우은숙 씨에게 필요한 건 기자회견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동치미 방송 프로그램에 휴식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선우은숙 씨를 응원하던 여론들마저 급변하면서 유영재라는 사람에게 유리한 상황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죽했으면 가짜뉴스들 사이에서도 선우은숙 씨가 자진하차 기자회견을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쏟아지고 있는지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 공감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화면에서의 여성분이 보이십니까? 이 영상을 살짝 확대해서 재생을 해보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쭉 달려가서 누군가의 손을 잡아 끌어오죠. 바로 지금 이 영상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유영재의 모습입니다. 역시나 라디오쇼에서 진행됐었던 모습인데요. 아마 이분이 본업이 가수인지 일반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당시 때 가수분들 뿐만이 아니라 무명 가수, 거기에 일반인들, 청취자분들도 간혹 등장해서 무대 위에 섰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유영재를 직접 손을 잡아 끌어오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때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모습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죠. 유영재 본인이 먼저 여성분에게 접촉을 한다거나 뭔가 제스처를 취하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에 유영재라는 사람에 대해서 또 함께 등장했었던 다른 출연자들의 이야기가 터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최홍림 씨, 또 최은경 아나운서. 자, 지금 계속하여 이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본인의 사태를 관망해왔던 많은 동료들이죠. 제가 왜 이 영상을 보여드렸느냐? 이때까지의 모습은요, 보통 유영재 본인이 나섰던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 여성 팬인지 가수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의 라디오쇼에서도 손을 잡고 어깨에 손을 올리고 허리를 감싸는 행동은 굉장히 익숙한 모습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급기야 여성분 유영재의 팔짱도 꼈고요. 다 같이 이렇게 호응을 유도하기도 하며 서로 마주보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이거 뭐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약간 연인처럼 보일 정도로 굉장히 친밀한 관계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사람이 이성적인 관계에 무슨 의혹이 있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 유영재라는 사람이 얼마나 여성분들과 가깝게 지내왔고 또 그것이 얼마나 친숙한 일상인지를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런 기사가 계속 쏟아지죠. 우울증을 진단받아 결국 정신병원에 긴급 입원을 했다. 여기 보면 오죽했으면 뉴스 프로그램에서 연예를 다루고 있겠습니까? 이 우울감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이 뉴스 프로그램에서도 등장을 했는데 곧장 입원을 결정했다라는 것 치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면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이거 뭐 누가 봐도 지인이 대놓고 찍어줘서 전송을 해줬다라고 말을 했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좀 의구심이 드는 모습들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영상의 뒷부분을 보면 유영재의 측근은요, 이혼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매도를 당했다라며 더 팩트라는 언론사에 사진과 이 모든 내용을 함께 전달하고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 존재하는 거죠. 이 유영재 본인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크리스천이 아니었다면 저는 선우은숙 씨를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사실 2022년 10월달 자신의 유튜브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직접 밝혔었던 유영재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왜냐하면 선우은숙 씨가 저한테 질문한 프로포즈 첫 번째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누워서 떡 먹기죠. 목사의 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거? 여러분들의 바람과 희망과 응원에 부응해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얘기했었던 2022년 10월 달로부터 시간이 한참 지난 약 2년 뒤에
최근에 있었던 자신의 사과 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다. 저의 인격이 부족한 탓이다. 수양이 덜 돼서 그런 거다. 그래서 저를 많이 질타하시고 저를 많이 비판하시고 괜찮습니다 라고 했는데 실상은 괜찮지 않았죠. 결국 이 선우은숙 씨와 이 언니분은요, 법적 조치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정작 유영재 본인은 다 자신의 잘못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상태가 호전되면 부부만 알 수 있는 미묘한 내용까지 모두 다 밝히겠다. 강력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입장이 전혀 판이하게 달라진 유영재라는 사람의 본심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모습들이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어찌 본다면 많은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결론적으로 놓고 본다면 어떻습니까? 결국 유영재라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실제로 인정했다라기보다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게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앞에 말씀드리고 보여드렸던 유영재 본인의 일상적인 모습들 제가 한번 공개를 했는데, 지금 보면 제가 최근에 올린 정슬아 씨와의 무대에서도 유영재 본인이 자신의 힙을 이 정슬아 씨 쪽으로 막 밀면서 댄스를 추는 모습을 보였고, 정슬아 씨는 이에 살짝 놀라는 모습을 보였다가 아무래도 유영재의 가요쇼다 보니까 또 호응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던 바로 그 장면이고 대목입니다. 그리고 사실 혜은이 씨 역시 마찬가지죠. 사실 혜은이 씨는요, 뭐 선우은숙 씨에게 방송에서도 내가 굉장히 아끼는 동생이다라고까지 자신감 있게 말을 했었던 유영재인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문제의 장면들이 꽤나 많이 존재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만약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건드리는 정말 최악의 사태만 유영재 본인이 벌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까지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게 흘러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과 예상입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이 사태가 너무나 심각해져 버리고 너무나 붉어졌다라는 거죠. 물론 옆에 있는 이번 직전 날의 술자리,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짜 뉴스라고. 이 유영재 본인이 전날까지 술을 마셨다라는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유영재 본인이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신병원에 입원한 지가 이제 약 일주일이 채 돼가고 있습니다. 한 5일 정도 됐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겠죠. 한 5, 6일 사이에 벌어졌던 일들을 정리해보면 유영재 본인은 입원한 이후에 그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어떻게 상태가 호전이 됐는지, 나중에 입원하고 나서 퇴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언론사를 통해 무엇을 공개할 것인지 등등등 기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혀 쏟아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하지만 그 사이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우은숙 씨는 맞대응을 했고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겠다, 위약금까지 확실하게 물게 만들겠다 등등의 이야기를 많이 쏟아내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사실 유영재라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고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본인이 많이 쌓아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유영재라고 검색해서 인터넷 검색을 조금만 해보면요, 정말 많은 가수들, 많은 여성 팬들과의 이 신체 접촉이 굉장히 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언니분을 건드리기 전이면 모를까, 그런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유영재라는 사람의 이런 행동 거지를 보면 정신병원으로 들어간 것이 정말 본인이 우울증으로 힘들고 뭔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피형으로 갔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도 개인적으로 매우나 안타깝고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이 유영재와 선우숙 씨의 영상으로 많은 조회수가 나온 영상들이 존재합니다. 그 책임감을 위해서라도 유영재라는 사람이 정말 무언가 억울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팩트에 기반하여 전달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그런 모습이 잘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 모습은 최은경 아나운서가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러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지금 보니까 이 선운숙 씨 입장이 사실 이 당시 때도 많이 드러났습니다. 다른 분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선운숙 씨는 이렇게 말을 해요. 어느새 60세 중반을 넘어선 나이이지 않냐. 우리 때는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던 그런 시대에 살았었다. 나쁜 행동이 습관이 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지금에 와서는 절대 안 된다. 완전히 잡아야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통금 시간까지 정해놨다. 하지만 다른 방에서 남편이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청소를 위해 들어갔던 남편 방에서 말씀드렸던 등산 인증서를 찾게 된 거죠. 근데 이게 희한하게 결혼 전에 다녀왔던 등산 인증서가 유영재 방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 물론 여기에서 최영림 씨도 뭔가 좀 비슷한 사례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했고 사실 다시 찾아보니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쇼핑백에 들어있었다라고 했는데 휴지통에도 없어지고만 전 여자의 흔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때 최영림 씨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유영재는 100%, 90%도 아니고 100% 바람기 있는 관상이라고 당시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방송을 보신 분들은 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이 당시 때의 방송이 조금은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최영림 씨가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했었던 바람기 관상이 사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실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 당시 때 이 선우숙 씨는 굉장히 놀랬어요. 그러면서 또 인정을 살짝 하며 이 최영림 씨는 조절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터지게 되는 바람기다. 자, 유영재라는 사람이 이 앞서 많은 라디오쇼를 무려 10년 이상 진행을 해온 그런 아나운서입니다. 최영림 씨가 이 유영재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몰랐을까요? 저는 방송인이기 때문에 같은 방송인인 이상 어느 정도 알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최영림 씨가 이 당시에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선운숙 씨는 만약 나에게 외도의 일이 생긴다면 나의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할 것이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선운숙 씨는 이혼은 다신 없을 일이다 라고 했는데 자세히 보면 최영림 씨가 영재 형이 문제라니까 라고 말하자 여기 있었던 이 백기종 씨 역시 형사잖아요. 바람기가 있어 보이는 분이지만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람기가 있어 보인다고 이미 백기종 전 강력계 형사분이 직접 이야기를 밝히기도 했다라는 것이 너무나 좀 충격적인 얘기예요. 사실 이 형사분뿐만이 아니라 아마 유영재 본인이 법적 처벌에 대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를 하든 아니면 처벌을 받든 분명히 수사를 받게 될 겁니다. 그 수사 과정에서 모든 게 드러나겠지만 이 수사하는 수사 담당관이 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진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유영재는요 모든 것을 거부했고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모든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지금 이 장면이 보이실 겁니다. 한번 재생해보면 유영재가 노사연 씨와 함께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본인이 무려 10년 가까이 예전에 진행했었던 노사연 씨와의 이 가요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면은 이 노사연 씨가 먼저 등에 손을 올리자 이 유영재 본인도 노사연 씨 허리에 손을 올리며 이렇게 노래 부르는 모습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